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그 무형문화재 보호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요. 잠깐 이것 좀 봐주시죠. 그 개정법감이 맨 앞부분에서 했던 건데, 우리 법령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문보법, 그리고 수리법, 그리고 매장법, 그리고 고도법, 이렇게 네 과목이었죠. 그러다가 2019년도 시험에 문화재위원회 규정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신탁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시험에 무형 문화재 보호법이 들어와요. 그 처음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법은 총 4개였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 시험에 2개가 더 들어오고요. 그리고 2020년도 시험에 들어왔죠. 실제로 2019년도 시험에 문화재위원회 규정과 신탁법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2과목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시험에 기출된 걸 보면은 문보법이 10개, 수리법이 7개, 그리고 매장법이 5개, 그리고 고도법이 3개예요. 위원회 규정에서는 위원회촉이라는 단어가 보기 지문 중에 하나로 등장하긴 했는데 빼도 되죠. 그 총 25문제죠, 25문제. 합이 25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 들어온 이 3가지 법들이 계속 출제가 안 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돼요, 사실은. 가뜩이나 10문제, 7문제, 5문제, 3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는데 얘네들한테서 빼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공부를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문화재위원회 규정과 신탁법 같은 경우에는 별도 강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 되게 적어요. 문화재위원회 규정 같은 거 1시간만 제 강의 들으시면 되고, 신탁법은 한 3시, 서너 시간? 그 정도만 강의 들으시면 되는데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무형문화재 보호법, 지금 이제 강의할 무형문화재 보호법 같은 문제인데, 이 문보법에서 10문제 중에서 빼와야 되는데 과연 몇 문제가 출제가 될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2문제? 3문제? 적어도 2-3문제는 출제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색이 법으로 들어왔는데. 그리고 명색이 신탁법이나 고도법보다 양도 많아요. 대부분이 문보법하고 겹치긴 하지만은 그 특이한 사항들이 몇 개 있고 복잡한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이따가 전수교육이나 뭐 장학금 주는 거, 공개규정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좀 다른데, 일단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무형문화재 보호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지자체장이라고 했을 때 2가지가 있죠. 광역이 있고요, 기초가 있어요. 기초지자체가 있어요. 문보법 제 첫 강의 때 했던 겁니다. 교재 첫 부분에 있어요. 광역지자체장으로 누가 있죠? 특별시장. 그렇죠? 특별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광역시장이 있고요. 광역시장이 있고, 그리고 도지사가 있고, 그리고 또 특별한 놈 둘이 있죠. 누가 있죠? 특별자치도지사가 있고요. 또 특별자치시장이 있죠. 특별자치도지사는 어디예요? 제주도. 특별자치시장은 어디예요? 세종시. 광역입니다, 광역. 그래서 시도 지정문화재 할 때 얘네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시도지사에. 그래서 여기를
시도지사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죠. 시도지사라고. 기초지자체는 누가 있죠? 시장, 그렇죠? 군수, 구청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군구 그냥 줄여서 얘기하죠. 이렇게 됩니다. 일단 행정구역상을 볼까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큰 지도상에 우리 한반도 지도예요. 어떤 시도가 있어. 예. 그리고 나눠서 시군구가 안에 있죠. 여러 개의 시군구가 합쳐져서 시도를 이루니까요. 그래서 유형물인 유형문화재 같은 경우에 여기 있다 싶었을 때는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그래서 시군구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시도 지정 문화재로서 핸들링이 일단 되지만은 가장 하위 기초 지자체당이 관할하는 지역에 유형물이 항시 고정돼서 있기 때문에 시군구가 항상 등장하고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행정기관으로서 아니면은 지자체장으로서. 근데 우리 무형문화재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무형물이죠. 그렇죠. 관광술래 어디 고착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구름처럼 떠 있어요. 그냥 시도에 구름처럼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보유자나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보유단체가 있어요. 보유자나 보유단체. 보유단체도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이루는 거죠. 비영리 법인인데 이런 경우에도 사람들도 막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밀접한 시군구라는 기초지자체장이 핸들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보호법에서는 시군구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도에서 끝납니다. 시도지사에서. 그래서 청장이나 시도지사. 그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그 관점에서 강의를 한번 시작을 쭉 한번 해보죠. 그대로 절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시간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전에 한번 여러분들 메모를 잘하고 계시죠? 노트 같은 데다가 빠르게 연필로 필기하셔도 되고요. 교재 곳곳에다가 그쵸? 빠르게 연필로 하시고 복습하시면서 다시 지우고 깨끗하게 연필로 쓰시는 겁니다. 펜 절대 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교재에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펜이 하나 딱 써져 있으면은 다른 내용들은 다 죽어요. 그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펜은 결국 마지막에 제일 시험 임박에서 마지막에 내가 이것만 볼 거다 모르는 내용이다 라고 할 때만 체크해 놓는 거예요. 특히 빨간색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사용하는 순간 다른 내용은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빠르게 메모하시고 필기하시면서 수업을 듣고 그러고 나서 복습하시면서 깨끗하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도 그게 충분히 숙지됐다 하면 그거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교재에 보면 그 수많은 각주들이 있는데 그건 평소 공부할 때 읽으시라는 거고 나중에는 다 각주 번호들이 있죠. 이렇게 있어요. 아는 내용이다 그러면 다 X를 쳐놓으세요. 거의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험 전날 보게 되는 거는 법조문, 본문만 쭉 보게 되는 거예요. 각주 내용이 다 생각이 나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형문화재가 뭡니까? 무형문화재. 그게 이제 거시기 하죠. 유형문화재 그러면 부석사, 우량수전, 그쵸? 뭐 다보탑, 석가탑, 그쵸? 불구석 삼층석탑 이런 것도 뚝뚝 떨어지죠. 근데 무형문화재가 뭐죠? 여러분들이 몇 가지 알고 계세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판소리. 다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겁니다. 또 뭐가 있죠? 한산 모시짜기. 짝이에요, 짝이. 한산 모시가 아닙니다. 한산 모시는 유형물이에요. 한산 모시자는 액션을 무형문화재라고 그래요. 그리고 강강술래.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예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판소리는 결국 사람을 통해서 구현이 되죠. 그걸 기능이라고 그럴까요? 예능이라고 그럴까요? 노래, 춤 이런 것들은 예능이에요. 예능. 그리고 한산 모시 짜기 이거는 기능일까요? 예능일까요? 예능이 아니에요. 이건 한산 모시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능이에요. 기능. 기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강술래 이건 예능이에요? 기능이에요? 그냥 춤이라고 봤을 때는 예능이죠. 그래서 예능과 기능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예능이죠. 그리고 하나 더 봅시다. 판소리나 한산 모시짜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개인이 합니까? 단체가 합니까? 개인이 하죠. 그래서 보유자라고 그래요. 보유자. 근데 강강술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보유단체라고 합니다. 이걸 구현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유자, 보유단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이건 개인이잖아요. 이건 집단이고, 그렇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 판소리가 딱 지정되면은 반드시 거의 예외 없이 보유자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정이란 개념이 나오고요. 유형문화재도 지정이라고 하잖아요. 얘네들은 인정이란 개념이 나와요. 인정.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 그 옛날에 시험이 쉽게 나올 때는 보유자를 지정할 수 있다. 틀린 지문. 보유자를 인정한다. 맞는 지문.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간간히 나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문제가 되는데 결국에는 무형문화재는 구현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개인일 때는 보유자, 집단일 때는 보유단체. 얘네 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의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무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가 공개. 반드시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후계자 양성. 그래서 세련된 말로 법령에 나오는 말로는 전수교육이라고 해요. 이 의무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혜택 잘 안 할 때 이런 거를 충실히 이행 안 하면은 보유자 인정이나 이런 것들이 해제되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고요.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개와 전수 교육이라는 게 필수로 따라와요. 이 사람들은. 후계자 양성하는 게 전수 교육이에요. 그리고 공개 같은 경우에는 옛날 법에는 기예능의 공개라고 됐어요. 근데 현행법에서는 아닙니다. 무형문화재 자체를 공개하는 걸로 법조문이 바뀌었어요. 실질적으로 변한 건 없어요. 기능이나 예능이 공개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법조문에서 옛날에는 무형문화재의 기능이나 예능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옛날 조문에 있었는데 기능 예능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 자체로 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후계자를 양성한다고 그랬죠. 전수교육을 통해서. 그쵸? 그래서 전수교육을 받고 전수교육 이수증이라는 걸 받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냐면 이수자라고 해요. 이 양반들은 나중에 보유자가 되고 보유단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직은 그거 아닙니다.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했고 전수교육 이수증, 졸업장이죠. 그걸 받은 사람들을 이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히 보실게. 보유자, 그렇죠? 보유단체, 그리고 이수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능과 기능의 구별, 이거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두 개를 제대로 안 하면 뭐라고요? 인정이 해제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해제. 인정이 해제된다고 했어요.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해태하고 있으면 해제시켜 버립니다. 취소는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나중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취소라는 거는 어떤 법률 행위가 일어나고 효력이 일단 먼저 발생했어요. 가다가 여기서 취소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소급해서 여기서부터 없는 걸로 치는 겁니다. 그게 취소고요. 해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해제가 일어나잖아요. 여기까지는 유효하고 여기서부터 없는 걸로 치는 거예요. 해제가. 그래서 기존에 보유자로서 인정돼서 그 기간들은 인정하고 해제 시부터 그냥 해제가 된 거예요. 근데 법률행위 취소나 무효 같은 건 소급해서 이 이전 과정까지 없는 걸로 치는 겁니다. 그게 취소나 무효예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한산 모시 짜기 이게 무형문화재고 기능이라고 그랬는데 결과물인 한산 모시는 뭘까요? 결과물인 한산 모시 이거는 제품이 나오잖아요. 나전칠기 그렇죠?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걸 뭐냐 하면 전승 공예품이라고 그래요. 전승 공예품. 이거 인증 마크도 있어요. 나중에 그 인증 마크 딱 붙어가고 납니다. 이게 뭐예요?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무형문화재를 실제로 공개, 구현해 갖고 만든 제품이다 해서 전승공예품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 제가 이게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메모를 필기를 다 마치셨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령껏 중간중간에 딱 멈추시고 메모를 정확히 옮기시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듣고 다시 듣는 게 아니라 이어서 듣고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반응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 조문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고 요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뒷페이지에 있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좀 크게 확대를 해놨어요. 그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무형문화재가 있고 각각의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인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인정이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정. 지정이 아닙니다. 옛날엔 시험에 났는데 요즘에도 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두 가지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있었죠? 공개라는 의무가 있고 전수 교육이라는 의무가 있다. 아주 중요하다. 이거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인정을 해제시켜 버린다. 청장이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공개될 때 공개시키는 대상이 뭐라고요? 기능이나 예능이 아니고 무형문화재 자체다. 라고 아까 말씀드린 법조문이 바뀌었다. 실질적으로는 기능이나 예능이 구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체를 더 명확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게 되면은 나오게 되는 대상이 뭐다? 이수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수자예요. 그 이수자 중에서 실적이 우수한 놈들 같은 경우에는 우수 이수자라고 평가를 해주죠. 우수 이수자 같은 경우에는 비용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우수 이수자가 되려고 하죠. 현 상황에서 한번 보죠. 일단은 그래서 포지션이 다 여러분들 놓였을 겁니다. 포지션이. 그래서 보유자가 뭔지 보유단체가 뭔지 정확히 아셨을 테고요. 그리고 이수자가 뭔지 지금 정확히 아셨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수자들 중에 졸업한 놈들이에요. 이수자들 중에 특별히 선발해서 전수교육 조교라고 합니다. 이 전수교육 조교는 보유자를 서포트하게 돼요. 전수교육 조교는. 그래서 이수자들 중에서 전수교육 조교를 선발하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보유단체, 이수자, 전수교육 조교, 이거 수없이 할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암기를 안 하시면은 무형문화재보호법 공부를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걸 알고 있어야지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한 10% 정도 돼요. 지금 이 내용이.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현 상황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드린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 조교, 이수자를 다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전승자라고 그래요. 전승자. 그러니까 보보전이죠. 제가 보보전이 수도 없이 할 겁니다.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 조교, 이수자.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두 문자를 말씀을 안 드려요. 그리고 흔히 또 두 문자 하라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유자, 이거 단체가 더 중요한데, 그 보단. 여기서는 조교란 말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보단, 조이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짓입니다. 바보짓. 자기 머리를 못 믿는 짓이에요. 두 문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믿고 제일 앞단만 따는 겁니다. 보보전이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 조교, 이수자 술술 나오게 돼요. 저절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릇된 공부 방법이 하도 많아갖고 제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별의별 이상한 소리들이 다 들려요. 그러지 마시고 절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전승자는 누구라고요? 보보전이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 조교, 이수자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승자가 만든 게 뭐예요? 전승공예품. 한산모시. 그 정도 알아두시는 상태에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 강의의 특징이 뭐예요? 무한반복입니다. 제가 이걸 먼저 강의하고 법조문에서 다 확인시켜 드려요. 암기까지 시켜드리니까 믿고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 더 해볼까요? 미리 땡겨서 볼게요. 이 보유단체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이에요. 민법상. 청장 허가로 청장이 허가해 주게 돼요. 그 청장이 허가된 상태에서 그 단체가 있는데 비영리법인으로서 있는 상태에서 무형문화재에 구현할 수 있는 보유단체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 처음에 허가를 미리 받아놓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가 되고 이렇게 된 다음에 되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보유자가 지금 제가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보유자예요. 뭐 최고의 혜택이죠. 명예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간문화재라는 사람들이 보유자들이에요. 인간문화재들이. 보유단체는 아닙니다. 인간문화재는 개인이니까. 그래서 보유자가 인간문화재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의무가 뭐죠? 교육과 공개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못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제대로 못할 때. 그럴 때는 한 그레이드를 낮춰갖고 명예보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명예보유자로 다시 인정을 시켜주게 돼요. 한 그레이드 낮춰버려요. 그래서 명예보유자는 보유자와 전수교육 조교 두 가지에서 돼요. 그래서 명예보유자는 뭐 같으냐면 첫 번째로 자기 업무를 실시할 수 없을 때나 두 번째로 스스로 나 이제 버거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명예보유자로
인정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게 돼요. 스스로 그레이드 낮추는 거는 괜찮잖아요. 나도 올해까지 잘했는데 진짜 이제부터는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요. 대신 내가 지식들을 갖고 있고 틈나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보유자로 인정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간히 전수교육조교 그 후계자도 양성할 수 있고요. 법적인 그 그 요건이 있잖아요. 1년에 뭐 1회 이상 공개 이런 꼭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뭐 한 3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공개를 하고 구현 안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구애 안 받겠다는 거죠. 업무 실시. 그래서 제가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업무가 뭐예요? 교육과 공개잖아요. 그거 할 수가 없을 때 그리고 전수교육조교의 자기 업무는 뭐예요? 보유자를 서포트하는 건데 조교로서 그거를 조교의 일을 제대로 못할 때 그래서 두 가지 사유가 각각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명예보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조문에는 딱 한 번 나오고 마는데 우리 흔히 일반인들은 많이 쓰죠. 인간문화재. 그렇죠? 그래서 인간문화재는 누굴 얘기하냐면은 이런 보유자와 명예보유자를 합쳐서 인간문화재라고 합니다. 조교는 아니에요. 조교가 만약에 명예보유자가 자기 일을 할 수 없어서 아니면 혹은 스스로 신청해서 명예보유자가 된 다음에는 인간문화재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전에 전수교육조교 자체는 인간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유자와 명예보유자를 인간문화재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제일 말씀드린 것 중에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공개와 전수교육이 주된 의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유자와 보유단체 모두요. 그래서 이 전수교육 같은 경우에 청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보유자와 보유단체한테만 맡겨놔서는 안 되겠어요. 더 본격적인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학교가. 이 두 양반한테만 맡겨놨더니 후계자 양성에 미진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설립합니다. 청에서. 그게 전수교육 학교예요. 그래서 전수교육 학교가 하는 전수교육은 거의 동일하게 와요. 플로우가. 그래서 전수교육 이수증까지 받게 만들어서 이수자를 양성해냅니다. 그래서 다른 루트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청에서 관여해서 학교를 운영해. 이 학교의 교수들은 누구겠어요? 보유자예요, 보유자. 그렇죠? 이 학교의 교수들은 보유자예요. 그래서 교수로 임용해갖고 전수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전수교육을 실시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요거 그림 정확히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 전수교육을 받는 중에, 그쵸? 공부 잘하는 놈들 같은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제가 슬래시로 표현해 놨는데 슬래시의 이쪽은 전수교육학교의 요건이고요. 슬래시의 이쪽은 보유자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전수 장학생을 선발하는 요건을 한번 보겠다 했는데 전수교육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제일 확실한 게 뭐예요? 성적표. 대학에서 여러분 성적표 보고, 그쵸? 과톡, 차석, 장학금 주잖아요. 제일 명확하잖아요. 숫자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 우수자한테 줍니다. 학교에서는, 전수교육 학교에서는. 근데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했을 때는 여기서 무슨 성적표를 하고 합니까?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유자나 보유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자들 중에 제일 잘하는 놈은 내 보유자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홍길동이랑 임꺽정이랑 이렇게 내 제자로 있는데 임꺽정이 잘해. 그러면 임꺽정을 추천을 하고요. 대신 요건이 있죠. 최소 6개월 이상 교육받고 있는 놈이어야 돼요. 임꺽정이. 암만 얘가 특출을 나도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어. 교육받기 시작한. 그러면 안 되고 최소한 반년은 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 이 뜻이에요.
성적 우수자를 따로 뽑을 수가 없어요. 결국 이게 이제 성적 우수자란 뜻인데 정량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뭐 성적표를 뭐 A뿔, B뿔 90점 이상 막 매기겠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 교육 과정이 끝났어. 학교에서는 졸업 과정이 수료하잖아요. 그렇죠? 2년 과정이든 3년 과정이든. 대학 같은 경우는 4년,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2년이잖아요. 총 과정 수료해갖고 시험 보고 해갖고 다 패스했으면은 전수교육 이수증이라는 게 전수교육 학교에서 나오고요. 여기서는 보유자나 보유단체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 그쵸? 없어요,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3년 이상 전수교육 받은 사람들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량심사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게 졸업시험인 거예요. 대학, 여러분, 대학 수료, 그렇죠? 수료와 졸업은 달라요. 학위를 받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박사 수료와 박사 취득은 다릅니다. 그냥 박사과정 4년 한 거예요. 그냥 석사 수료는 석사과정 2년 그냥 학교만 다닌 거예요. 최종적으로 논문을 패스하고 해갖고 학위를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량심사라는 걸 하게 돼요. 여기에 그 최소한의 요건은 여기는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 여기 소정에 정해진 과령을 수료하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최소한 3년 받은 상태에서 기량심사라는 걸 하게 돼요. 기량심사를. 이게 이제 전문가 3인 이상이에요. 모든 거는 전문가 3인 이상이죠. 그렇죠? 3이라는 숫자는 하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3명 정도 돼야 다수결로 2대1로 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홀수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기량심사를 해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하나 더 알아두실게요. 이 전수장학생을 선정하고 전수교육 이수증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얘네들이 아니에요. 청장이에요. 청장. 돈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수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청장이 주는 겁니다. 깊숙이 관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수교육 학교에 적어도 학생관리의 장학금이나 졸업장인 전수교육 이수증 주는 거에 청장이 관여하고 있고요. 확실하게 자기 밑에 놓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자 보유단체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장학금 주고 전수교육 이수증 주는 거는 철저히 청장이 관여하고 있어요. 핸들링을 하는 건데 후계자 양성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수자입니다. 뭐 빠진 게 없네요. 여기 있네. 그래서 이수자는 그 이수자들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수자들 중에서 여러분 그리고 추천을 받고 이수 후 3년 이상 전승활동도 하고 실적까지 우수한 사람 이 사람들을 우수 이수자라고 뽑아요. 이것도 청장이 합니다.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있어요. 인센티브가. 그래서 우수 이수자가 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보유자의 제자로서 우수 이수자가 되기 위한 최단 기간은 뭘까요? 그렇죠? 3년이 지나야 이걸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수자가 될 수 있고 된 다음에 또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해갖고 선발되니까 최하 6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6년 이상이 걸립니다. 우수 이수자가 되려면 더블로 해야 돼. 더블. 이해되십니까? 예, 그 정도 알아주시고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지금 전승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보보전이. 보보전이. 그러니까 전승자는 사람 자자를 쓰긴 했지만은 결국 사람, 개인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전승자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전승자는 인정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얘네들로 인정이 되면은 그냥 전승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인정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전승자라고 병기해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전승자, 인간문화재 이런 말들을 쓰는 거고 우리는 더 나눠서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 이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여기는 보유자는 인정이라는 개념이 다 오죠. 보유단체도 전수교육조, 조교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청장이. 좀 땡겨서 이것도 해보죠. 이 전수교육조교는 제가 이수자들 중에서 특별하게 선발한다고 그랬죠.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봤더니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지만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해야 돼요. 그쵸? 5년 이상. 결국 얘기 뭡니까? 우수 이수자가 되려면 최하 6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전수교육 조교가 되려면 3 플러스 5잖아요. 그러니까 최하 8년 이상이에요. 8년 이상. 그러니까 그레이드가 높아요. 전수교육조. 오죽하면 전수교육조교가 나중에 명예보유자로 인정도 됩니까? 그렇죠? 그레이드가 달라요. 우수 이수자보다 전수교육조교가 더 경력도 많고 실력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교를 쓰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잠시 강의를 멈추고 이거 달달달 암기합니다. 이거 암기 안 하면은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이것만 암기하면은 거의 한 30-40% 된 거예요. 이거 후에 나중에 고비가 한 번 더 오는데 일단 이거 암기해 놓으면은 술술 풀립니다. 좀 있고 합니다. 한번 이거가 된 상태에서 강의를 계속 해보죠. 총칙 제1장 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재를 창조적으로 개성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 문화의 발전을 이루어가는 걸 목적으로 한다. 좋은 말이 써 있네요. 좋은 말이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영은 항상 뭐죠? 시행령은 그래. 법률을 서포트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을 서포트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 얘기가 써 있는 겁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거 다 한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저 보세요. 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 각주에 있습니다. 한번 보죠. 무형문화재 봤더니 여러 시대에 걸쳐 전승 되어온 것 중에 그 다음 강목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 전통적인 공연 예술. 제가 이거 다 찾은 겁니다. 종묘 재래악.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예요. 종묘 재래악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죠. 악입니다. 악. 종묘 재래악. 음악이기 때문에 감옥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공연과 예술이에요. 악자가 빠지고 종묘 재래는 있다 할 텐데 사회 의식으로 들어갑니다. 의식으로. 그리고 뭐 판소리 같은 거. 맞네. 다음 공예, 미술 등에 대한 전통 기술. 뭐죠? 한산 모시짜기, 명주짜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무형문화재예요. 다 한의학, 농경, 어로 등에 관한 전통 지식. 딴 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해녀만 찾았습니다. 어로에 관한 전통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녀. 그래서 해녀는 무형문화재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해요. 얼마 전에 등재됐어요. 일본 해녀 문화와 동시에 같이. 다음 구전 전통 및 표현. 이건 제가 못 찾았어요. 2018년도 현재 없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 현재 못 찾았어요. 제가. 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의식주 중 전통적 생활 관습. 뭘까 봤더니 음식들이래요. 조선왕조 궁중 음식이라든가 문배조, 김치담그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합니다. 이거 다 국가무형문화재예요. 여러분. 제가 찾은 거예요. 다음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뭐가 있나 보였더니 국 같은 거. 영산제, 굿이나 제사라고 생각하세요.
종묘체례. 그래서 종묘체례와 종묘체례악은 구분하세요. 종묘체례라는 의식 안에서 연주되는 음악이 종묘체례악이잖아요. 그래서 눈 감고 귀로 들을 때는 전통적인 공연 예술이 되는 거예요. 음악이기 때문에. 눈 뜨고 보고 그 의식을 다 보고 있을 때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음, 전통적인 놀이, 축제, 기회, 무예. 뭐 느낌 오죠? 강강술래, 강릉단오제, 안동 차전놀이, 택견 이런 것들이 무형문화재입니다. 깔끔하게 됐죠? 예, 다 이 정도면 아실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형 2호 전형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뭔가 했더니 대통령령에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 유지되고 구현되어야 되는 고유한 기법, 형식, 지식을 말한다. 아까 그 무형문화재 그 종류 있죠? 각 목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보유자. 보유자는 뭔가 했더니 보유자 설명합니다. 17조 제1항 제32조 2항에 따라 인정되어 지정 아닙니다. 인정이라 그랬어요. 국가 지정 문화재, 국가 무형 문화재 이런 문화재 자체는 지정이라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이라는 말을 써요. 무형 문화재 기능, 예능 등을 체득,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게 돼 있죠. 이해되시죠? 사람입니다. 사람. 개인. 기능과 예능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기능이 뭔지, 예능이 뭔지. 거기에 각호 한번 보실래요? 각호. 보유자 제일 끝에 각호.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게 문화재 수리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문화재 수리 기능자가 되려는 자는 청장이 시행하는 문화재 수리 기능자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야 된다. 다만 무형문화재법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재 수리 분야의 소종의 교육을 마친 때에는 문화재 수리 기능자 자격 시험에 합격한 거로 본다. 아시겠죠? 이 얘기가 뭐예요? 이 보유자의 경우에, 그쵸? 보유자의 경우에 플러스 별도의 교육을 받으면은 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주겠다는 거예요. 시험 안 보고. 아시겠습니까? 관련 분야들이 있어요. 관련 분야들이. 그쵸? 아까 단청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어서 그 기능 장애인이면은 그래서 그래서 소종의 교육만 하면은 시험 안 봐요. 시험 아닙니다. 시험 안 보고 교육만 받아서 수리 기능사 자격증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거 한번 가볍게 한번 보시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보유단체란 그쵸 17조 1항 32조 2항에 따라 인정되어서 어쩌고저쩌고 체득 실현할 수 있는 단체 아까 설명했죠. 전수교육조교란 뭐죠?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보조하는 사람이라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수자들 중에서 그쵸? 그러니까 빨리 돼도 어떻게 된다고요? 3+5 그래갖고 8년이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전수교육 조교라 한다. 미리 땡겨서 하는 겁니다. 이수자란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들을 말한다. 6호에 돼 있고 전승자란 뭐죠? 나와야죠. 보전이다.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당연하죠. 보유단체가 끼는 바람에 단체가 되는 겁니다. 단체를 말한다. 됐죠. 명예보유자란 뭐죠? 명예보유자란
명예보유자 얘기하고 있어요. 명예보유자란 뭐죠? 보유자 중에서 인정된 사람, 그리고 전수교육 조교 중에서 인정된 사람. 그 요건들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기 업무들 제대로 못할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스스로 나 명예보유자가 되겠소 라고 신청할 때.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주된 업무가 뭐예요? 공개와 전수교육이잖아. 이거 제대로 못할 때. 전수교육 조교는 제대로 얘네들 보조, 서포트 못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수교육이란 구호, 보유자, 그쵸?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그냥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제는. 전승공예품이란 뭐라고요? 전승자가 기능이었죠. 한산모시짝이라는 거는 예능이 아니라 기능이에요. 거기서 산출된, 제작된 한산모시는 그쵸. 기능을 사용해서 제작한 걸 말한다. 기능입니다. 예능으로 여러분 노래를 불렀어 내가 아리랑을. 그게 무슨 제품이 나옵니까? 아니죠. 기능이 구현돼야 제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못이라든가 명주라든가 낮은 책이라든가 기능입니다. 예능 아닙니다. 그리고 11호 인간문화재단 보유자와 명예보유자를 통칭해서 말한다. 인간문화재란 말은 앞으로 절대 안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나오고 말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간문화재의 정의를 게시를 해놓은 거예요.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밑에 시행령 제2조 아까 보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뭐냐. 제가 아까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전형의 의미입니다. 전형의 의미. 그래서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할 게 없습니다. 다음 제3조 한번 해줘. 3조. 제3조 하겠습니다. 제3조. 제3조 하죠. 제3조. 기본 원칙. 무형문화재 보존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각 회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민족의 정체성, 전통문화의 개성 발전,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형성. 좋은 말들이 써 있네요. 이런 거 외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전형 유지. 여러분, 원형 유지라는 게 있고요. 전형 유지라는 게 있어요. 아까부터 전승이라는 말도 계속 튀어나왔죠. 이 원형 유지는 문법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유형물이에요, 유형물. 이건 무형물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원형 유지. 그래서 문법법의 원칙이 뭐예요? 원형 유지, 원형 유지, 원형 유지, 원형 유지. 이건 전형 유지예요, 전형 유지, 전형 유지. 원형 유지라는 건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원형 프로토타입인데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전형은 뭐냐 하면은 시대를 거쳐서 전승될 수가 있잖아요. 전승될 수가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전승되는 형태를 유지하는 게 전형 유지예요. 그래서 전형 유지란 말과 전승이란 말은 무형문화재 보호법에서만 튀어나오는 말이고요. 원형 유지는 문화재 보호법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에서 전형 유지를 원형 유지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형 유지. 4조. 이거는 또 이제 그 문화재 보호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국가는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해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지자체는 구체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해야 된다. 국가 지방체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끝.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제5조.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책무. 무형문화재의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문화재 개성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좋은 얘기네요. 전승자가 누구죠? 보보전이 툭 튀어나와야죠.
보보전입니다.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주요, 이수자. 이제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6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결국은 이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야. 다른 법에 특별한 게 규정이 있으면 그 특별법이 우선하고 우리는 일반법으로 서포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